투표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국민이 직접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이지만 정작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일부 사람들은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투표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투표를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미성년자. 대한민국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최소 나이를 만 18세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만 18세 미만이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도 미래엔 할 수 있을 겁니다. 2번 국적 문제. 일부 국가에서는 이중 국적이 있는 경우 투표 권한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범죄 또는 선거법 위반. 만약 정치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투표 권한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투표 권한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투표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조건들에 모두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 중 모두가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2020년 재산에서 만 19세 이상 중 투표율은 약 66.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일부 사람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도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정치나 선거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어떤 후보나 정당을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간적 제약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일이나 학업으로 인해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장소적 제약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투표소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동이 불편한 경우 등으로 투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입니다. 사람들 중 몇몇은 정치 선거 과정에서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어서 투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선거에 참여해도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나 어떤 후보나 정당이 불만족스러운 경우에 투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 중 일부는 투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투표를 했을 때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정당한 대표성. 투표를 통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표자가 정당에게 선출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를 선택할 수 있고, 대표자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단 결정의 신뢰성. 투표는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집단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방식은 개인적인 이해와 편견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유, 권리, 보장. 투표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합니다. 모든 성인 시민이 투표권을 가지고 이를 통해 누구나 국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평등성. 투표는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인 평등성을 보장합니다. 모든 시민은 한 표를 가지며 이를 통해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치적 안정성. 투표는 정치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거를 통해 대표자가 선출되면 이를 통해 국민들은 대표자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국가는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투표를 안 하는 것은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투표를 하면 적어도 정치에 관련된 대화를 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표. 오늘은 여기까지.